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도 저희 반장님 모시고 강의부터 종목 상담까지 달려보도록 할 텐데요. 반장님 만나뵙기 전에 오늘 시장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하루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2.5% 넘게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코스피는 2,563포인트 선에, 코스닥은 900선을 깨고 885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특히나 하락폭이 큰 가운데 수급적으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홀로 순매수를 유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1,567억 원어치 순매수로 마무리가 됐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875억 원어치, 758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보이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죠. 코스피에 비해 하락폭이 컸던 코스닥 개인만 홀로 사들여줬습니다. 4,813억 원어치 개인이 홀로 사들인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2,424억 원어치, 2,377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부분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쉬어가는 중에 오늘 방위산업, 방산주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세를 또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현대로템 앞서 일부에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11.62% 31,7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이화산업 같은 경우는 상한가로도 직행해주는 모습이었고요. 대표적인 방산주 하면 떠오르는 빅텍, 퍼스텍 등 다양한 종목들 오늘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는 점 체크해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상승했던 부분들, 연초 이후 주가 상승세를 보여왔던 LG화학, 20일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치고 코스피 시총 4위 자리에 이름을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날까지 시총 4위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주가가 0.38% 하라면서 4위 자리를 LG화학에게 내주기도 했는데요. 배터리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해 말 60만 원에서 오늘 33.33% 오늘까지 이렇게 급등하는 등 연초 이후 상승세를 지속해왔습니다. 오늘 80만 원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하락은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움직였던 종목들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오늘 목요일 2부 함께해 주실 반장님 바로 또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저희 김선윤 반장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함께 하시는데 시장과 관련돼서 체크포인트를 짚고 넘어왔습니다. 반장님, 시장이 하락했어요. 어떡해요? 뭐 어떡해요? 그냥 있어야지 뭐. 그냥 있으라고요? 그럼요. 답 없어요. 지금 FOMC 전으로 해서 딱히 시장 뭐 없어요. 그냥 여러분 뭐 빠지면 빠지고 뭐 그렇죠.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단기 충격 있을 수 있다고. 거기가 이제 기회가 될 거라고 지금 이 얘기한 지 한 3주 됐나? 이미 뭐 저는 예측을 했던 바기 때문에 오늘 빠지는 거 보고 코스닥 빠지는 거 이제 조금 조정이 나오는구나. 그럼 이제 슬슬 준비된 종목들 기다리고 있었던 종목들이 매수 자리가 올까? 기회를 한번 노려볼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오늘 오픈 채팅방에서도 이 관련된 얘기를 살짝 언급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뭔가 어쨌든 좋은 저는 기회라고 봐요. 겁먹지 마시고 좀 시장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나아요.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좋은 수익을 좀 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리 나오셔서 그리고 다른 강의 프로그램 통해서도 시장이 빠질 것이다. 어느 정도 조정을 줄 것이다. 그게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드디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조정다운 조정이 나왔구나라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 노란톡방에서는 늘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김서연 전문가님과 함께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강의가 끝난 뒤에는 종목 상담 이어질 예정입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가
이유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생방송 중에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종목 상담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꼭 보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실시간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문자 안내까지 드렸는데 자, 시장이 빠질 것을 예상을 했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어떤 종목을 또 좋게 사야 되는지 이 타이밍에 좋은 타이밍에 사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오늘 좀 우선은 시장 얘기 잠깐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항상 강의할 때마다 강의 처음에 하는 게 지금 이제 갑자기 뭐 시장에서 어떤 특정한 이슈가 빵 터지면은 겁부터 내시니까 그 시장의 이슈에 대해서 우선 제가 항상 설명을 좀 드려요. 그래서 겁먹지 말자. 먼저 알고 맞으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다음에 오늘 포스코 관련주도 굉장히 좀 최근 들어서 급등 흐름 나오고 있잖아요. 네. 포스코 관련주들 한번 제가 체크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IRA 법안 관련해서 조금 상당히 이슈가 좀 되고 있잖아요. 태양광과 풍력 관련주들인데 오늘 조금 빠졌어요.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매수 기회가 오는 것 같아서 관련주들 중에서도 몇 가지 뽑아왔고 그중에 탑픽주들 하나씩 갖고 나왔으니까요.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죠.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를 좀 드려보죠. 네. 자, 여러분들 좀 시장에서 가장 알고 가셔야 되는 이슈들이 있는데 우선은 제가 오늘은요. 이 빅스 얘기를 좀 우선적으로 좀 드리고 가볼게요. 이게 조금은 주목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빅스 지수라고 짧게만 우선 넘어갈 거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게 공포지수예요. 네, 공포지수고요. 그냥 사전적인 의미처럼 말씀을 드려보자면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상장된 S&P 500 지수 옵션의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근데 이 수치 자체가 지금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냐면 차트를 보시면요. 최근 이 흐름인데요. 이게 이제 저 고점 부분 자체가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부터 해서 고점 딱 찍고서 바닥 찍고서 가다가 계속 흘렀거든요. 근데 최근에 굉장히 좀 저점 포인트를 좀 그려주고 있는 이런 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나름 되게 좀 안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하게 악재 상황이 조금 없는 그런 좀 분위기로 가는데 지금 보시면 몇 가지 악재 상황들이 있는데 이게 시장에서 지금 그렇게 와닿지가 않고 있어요. 뭐 약간 시끄럽긴 하지만 자, 5월 초에 이제 FOMC가 있단 말이에요. FOMC에서 금리를 얼마나 올린다고 하죠? 0.25%포인트 올린다고 해요. 근데 이 확률 자체가 몇 %예요? 한 70% 정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이게 악재로 볼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상업용 부동산 이슈가 있습니다. 네, 요게 지금 시장을 약간은 조금 시끄럽게 하고 있기는 해요. 부동산 이슈 자체가. 왜 시끄럽게 하죠? 대출을 한 건데 사람들이 못 갚을까 봐에 대한 부분들 여러 고민들을 하는데 사실 이것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연체율도 아직까지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은행들에서 상업용 부동산 한 대출 비중 자체가요. 5%밖에 안 돼요. 금액적으로는 굉장히 커 보일 수는 있지만 부동산이 원래 사이즈가 큰 걸 어떡합니까? 예. 그리고요. 뒤로 갈수록 금리가 올라가니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당장에 있어서는 한 400조 원 규모의 문제가 연말에 발생한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최근 들어서 미국의 고용 상황들 보시면요. 어떻게 돼요? 임금 많이 올라갔어요. 임금이요. 뭐 회사들이 힘들어서 직원들을 뭐 자른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용 지표 자체 나쁘지 않거든요. 물가 상승률도 굉장히 좀 자리를 잡혔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맥스로 치닫는 게 요거. 이번에 5월 달이 거의 마지막으로 FOMC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냥 많이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끝내버리게. 하락밖에 없게. 그래서 어떤 0.25%포인트 지금 베이비 스텝 쪽으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긴 하는데 거의 끝자락이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보건데 겁먹을 것 자체가 뭐 이거 겁을 주고 있긴 한데 상업용 부동산을 사실 겁먹을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보셔야 되고요. 우선은 시장은
호의적인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하냐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과 성장성과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잡히고 있긴 한데 지금 미국 기업들 보시면요. 1분기 실적이 대체로 다 괜찮아요. 생각보다 너무나도 괜찮은 상황이에요. 실적 겁먹을 필요도 없어요. 뭐에 겁을 먹고 있는 건가요? 지금 당장에 있어서. 그냥 단순한 건 이거예요. 이거 하나예요. FOMC. 근데 이거 부동산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이거 문제 안 돼요. 지금 뭐 2025년도에 2천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돌아온다. 이게 대출 연장권이 돌아온다고 하는데 지금 금리를요. 미국에서는요. 내년부터 아니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내릴 수도 있어요. 내년부터는 당연히 내리는 거고요. 금리가 천천히 2년 동안 내려가면서요. 어느 정도 수준 맞출까요? 한 2.5% 수준으로 다시 정상적인 수치를 맞춰놓게 돼 있습니다. 금리를요. 이걸 고민하신다면 이게 과연 2025년도 2천조가 오르는 게 무슨 상관이냐고. 괜히 이제 기사에서 보면은 겁을 주는 게 많은데 겁먹지 마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지표들이요. 시장을 나쁘게 만드는 게 없어요. 없다고요. 그냥 지금은 일시적인 출렁임들 어떤 종목들의 특정 이슈들에 따라서 시장이 좀 많이 움직였던 게 좀 강한 거고 갑자기 시장이 하다가 코스닥 지수가 막 900포인트 넘어갔잖아요. 여기에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다가 약간 심리적인 저항에 많이 부딪혔던 시장이지 사실 크게 문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 시장에서 봤을 때 빅스 지수가 왜 이 바닥 포인트를 그리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변동성 지수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 지금 이제 오늘 저녁에 뉴욕 증시 열리고 좀 봐야 되겠지만은 사실 큰 변동 자체는 저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된다? 시장에 대해서 문제 삼을 거는 일절 없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차분하게 대응하셔야 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지금 현재 시장 약간의 조정 흐름 나올 수는 있어요. 왜요? 최근에 잘 갔잖아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너무나 잘 갔잖아요. 너무 잘 가면 당연히 조정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조정을 이용하셔서 대응하시고 수익을 내시려면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3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의에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시장 크게 안 빠질 거라. 그러니까 조정 나오면 사셔야 되고 조만간 조정 나오면은 준비하셨다가 사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기회가 온 거죠.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고 강의 들으신 분들이시라면은 준비를 잘 하셨겠죠. 그리고 지금에서 이제 조만간 이번 주 다음 주 정도나 아니면 그 다음 주 정도나 이 FOMC 전후로 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FOMC 전후로까지 해서 제가 무슨 시장 자체에 큰 움직임 자체가 없을 거다 말씀드렸고 하락 가능성도 있다 말씀드렸고 적중시켜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기회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이제 무엇을 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저도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그렇죠? 당연히 제가 오프 채팅방에서도 오늘도 글을 적어드렸지만은 괜찮은 상황과 좋은 종목이 우선 여러 종목들을 다 준비해놨어요. 시장이 좋아야지 저도 올려드릴 거 아니에요. 올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있어요. 이제 이 시장이 지금 종목장세가 굉장히 좀 강해요. 굉장히 종목장세가 강한데 최근에 이제 우선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난리가 나서 갔어요. 자, 근데 이제 최근 다시 보면은 포스코가 굉장히 많이 갔어요. 포스코 관련주들이. 포스코 이름만 붙었다면 주가가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애들이 좀 어느 정도 상승하고 난 이후에 얘들이 다시 바톤 터치를 하는 듯 하면서 가고 있어요. 아직 괜찮은 상황들이 많이 보이긴 하는데 자, 우선 종목도 쫙 보면은 포스코 홀딩스 있고 포스코 DX 스틸리온, 그다음에 포스코 엠텍, 포스코 ENC,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 M 이렇게 종목들이 좀 있긴 해요. 자, 여기서 왜 종목들이 왜 가냐면 포스코는 전통적인 이제 철강주잖아요. 이 철강주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2차 전지 성장주로 회사가 완전 바뀌어 버렸죠. 잘 아시는 내용일 거고 거기에 원료에서 소재까지 확장을 합니다. 근데 너무나 유명한 유튜브를 조금만 검색하다 보면은 누구나 봤던 아르헨티나 염호, 네, 포스코가 대박을 쳤던 그 리튬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 IRA 관련 세액공제 혜택 등을 포스코가 본다고 하니 그룹이 주가 자체가 널뛰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어요. 무슨 상황이냐면 포스코 그룹주들의 작년 실적 기준으로 PER을 좀 보자면 수치가 어마무시하게 한 종목도 있고 아니면은 되게 싼 것도 있고 막 이래요. 섞여 있는데 우선은 포스코홀딩스는 10배 수준이에요. 작년 실적 기준으로. 그냥 그런 대로 양호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말씀드렸죠? PER 밴드를 10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거는 지수의 최고점 자리를 기준으로 잡아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3,300포인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PER 밴드 뭘로 봐야지 맞다? 네. 7로 보고 대응해야지. 7로 보고 대응해야지 적정히 계산하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높은 편이에요, 나름. 뭐 근데 사실 주가가 탄력적으로 PER이 높다는 것 자체가 또 인기의 척도기 때문에 인기가 많으니까 PER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붙으니까 주가가 같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런 상황이고. 자, 포스코 DX 같은 경우가 60배 상황이에요. 높아요. 스텔리온은 19배, 뭐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엠텍은 300배예요. 포스코 엠텍. 지금 에코프로 라인들이 90배 정도 합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얘들 90배 에코프로 라인들은. 자, 그리고 ENC가 8배. 굉장히 좋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가 9배.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얘가 250배예요. 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들고 있는데 아직 괜찮네. 뭐 그런 생각 갖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는 포스코 퓨처엠 들고 있는데 큰일 났다. 어떡하냐? 250배. 근데 이거는 작년 실적 기준이에요. 작년 기준이라. 근데 올해 실적 기준과 내후년 실적 기준으로 좀 예측을 해본다면 더 갈 수도 있어요. 더 갈 수도 있는데 다만 제가 오늘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포스코 퓨처엠을 가지고 차트 분석을 조금 해드릴 거예요. 바닥 라인을 잡고 여기에서 얼마나 더 올라가는 게 현실적으로 맞고 상단에 대한 위험도와 그 포인트 자체를 잡아드릴 거예요. 차트를 가지고 라인을 잡는 건데요. 조금 관심 있게 한번 봐보세요. 다른 종목들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선 이렇게 바닥부터 해서 1차, 2차, 3차 고점까지의 흐름들을 가지고 제가 볼 건데 실제 차트를 가지고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 가지고 진행할 거예요. 요게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오늘 조금 뭐 밀리긴 했어요. 근데 이제 어제도 오르고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좀 잘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전체 뿌려볼게요. 자, 보통 이제 큰 바닥을부터 잡고서 시작하는데 차트를 한 3년치 넘게 열어놨거든요. 여기에서 바닥에 인식되는 구간은 얼마일까요? 여기. 코로나 때가 크게 터졌기 때문에 저 자리를 바닥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바닥으로 보는 게 어딜까요? 여기 자리나 여기 자리 정도가 현실적으로 현재 바닥 자리가 완성이 되어 있어요. 거의 쌍바닥으로. 그렇죠? 자, 그 다음 보면은 첫 번째 고점 자리는 어디일까요? 한 요 정도 되죠? 여기 정도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서 요 정도 자리가 나옵니다. 여기 자리. 자, 여기에서 라인을 제가 잡을 겁니다. 바닥 라인은 연결을 이렇게 얼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인 평행하게 하나 만드시고요. 여기에다 올리세요. 첫 고점 자리에다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럼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자리인데 이게 우선은 첫 바닥에서 한번 고점 갖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이 자리 형성돼 있다가 터치하면서 올라치고 여기에 고점이 형성이 됐어요. 라인에 맞아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통 어떤 흐름들이 나오냐면 일시적인 흐름들이 나올 때 체크되는 게 이 라인의 한 중단 정도 라인 포인트까지 보통 밀렸다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약간 그런 흐름이에요. 근데 여기서 자리를 박차고 갔잖아요. 박차고 갔을 때 그 다음 라인을 사실 예측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 라인을 예측을 해보자면 어떻게 하냐면 자, 제가 여기 네모칸 하나 그릴 거예요.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시 평행한 라인 하나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 네모칸 꼭대기 이렇게 올릴 거예요. 끝자락에다가. 이게 지금 뭐냐면 자, 이 정도 얼추 올릴 건데 이렇게 올리면요. 이 공간이랑 이 공간이 같아요. 그렇죠?
노랗게 이걸 네모칸 내려드리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셨죠? 그죠? 오케이. 이래서 제가 이거 하나 그린 거예요. 특별한 건 없어요. 한 칸 더 올릴 겁니다. 네. 한 칸을 더 올릴 건데 왜 한 칸을 더 올릴 거냐면 최근에 주가가 상단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다시 죄송해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찝어가지고 이렇게 올릴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이제부터 예측을 해봐야 돼요. 자, 우선 여기 고점 돌파했어요. 돌파해서요. 1차 고점 자체를 돌파했어요. 그리고 빠르게 올려치면서 2차 고점을 돌파했어요. 그 다음에 라인을 보자면 이렇게 라인이 돼요. 가격적으로요. 여기 자리 자체가 한 45만 원 정도 라인까지 열려 있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강하게 돌파했잖아요. 근데 최근의 흐름에서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는 안 빠지면서 거래 라인 그래도 버티면서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1번 뚫고 2번 뚫고도 가. 3번까지 가는 경우도 꽤나 있어요. 꽤나 있는데 여기에서 과연 얼마나 잘 버티고 올라가느냐가 관건이긴 한데 강하게 뚫었단 말이에요. 이 라인 자체를. 그러면 하나, 둘, 세 번째까지 보통 일반적으로 올라가요. 그럼 가격 전략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냐면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에는 45만 원까지 우선 열어두는 게 맞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가 45만 원까지 돌파해서 치고 갈 경우에 얘만 갈까요? 아니죠. 포스코 이름 붙은 애들은 다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얘가 요즘 가장 핫하니까 같이 딸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쉽게 종목을 지금 올라가는 와중에 정리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걸 제가 우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다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현재 주가 상황에서 이거를 신규로 따라 들어가신다면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조정이 나오면 죄송합니다. 요 라인 자체를 이탈하는 자리가 아마 1차 조정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바로 치유가는 그림이 현재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에서. 그래서 우선 제가 생각해드릴 게 뭐냐? 이 차트 라인에서 여러분 바닥을 짚는 거 생각하시고 고점 라인 예상하시고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돼? 고점이 어딜까? 어떻게 더 버텨야 되나? 팔아야 되나 고민을 하신다면은 하나, 둘, 세 번째 라인을 맞춰봤을 때 45만 원 열려 있으니까 홀딩을 하셔라. 차트를 그리는 거 이렇게 완성을 해보세요. 그래서 다른 종목도 따라 하시는 건 좋은데 틀릴 가능성도 있어요. 종목마다 좀 다르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얘가 현재 대장으로서 좀 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추세를 그리고 있으니까 얘는 더 갈 수는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다시 돌아가서 봤을 때 고민을 해보는 거죠. 어떤 그림이냐면 지금 PER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좀 되어 있지만 사실 작년 실적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약간 조금 달라요. 에코프로 라인들이랑은 얘는. 에코프로 라인들은요. 실적이 조금 나름 굉장히 가지런하게 진열돼 있어요. 그렇죠? 잘 나와주고 있었다고요. 근데 포스코 애들은요. 올해거든요. 올해부터가 시작이에요. 내년은 더 큰 시장으로 가고 사실 에코프로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내년도의 실적 자체가 에코프로의 작년 실적 느낌으로 가는 거거든요. 재작년이나 이런 식으로 포스코 애들이 붙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기는 해요. 또 하나 스틸리온이나 ENC나 인터 같은 애들이 아직 굉장히 싼 종목이에요. 작년 실적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왜? 2차 전지주들의 적정 평균 PER 자체가 몇일까요? 30배가 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기억하시면 우선 얘들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포스코 관련주들. 신규는 안 되지만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높게 올랐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차트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은 겁먹지 마시라. 의미를 두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이 포스코 관련주들을 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 짧게나마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다음 넘어가서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종목을 보는데 이 IRA 관련된 수혜주들이 좀 많잖아요. 좀 안타깝게도 자동차는 약간 꼬인 느낌이에요. 하지만 나중에는 괜찮아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G7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뭔가 좀 분위기 자체를 좀 바꿔주고 있어요.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그러니까 2030년까지 해서 G7 같은 경우가
기존 태양광의 3배까지 끌어올리고 발전 용량을 해상풍 용 7배까지 확대시킨다고 합니다. 거기에 또 하나 광산 개발까지 130억 달러, 17조 원 정도 이렇게 올려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발생합니다. 탄소 배출권 가격이 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기업들은 이거를 따라 맞춰가지고 에너지를 받아 써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힘든 기업들은 버텨야 되죠. 용량을 못 맞춘다면 친환경 에너지를 갖다 쓰지 못하는 기업들이라면 탄소 배출권을 사가지고 버텨줘야 된다고요. 근데 최근에 탄소 배출권 가격 추이가 10년치인데요. 최근의 흐름 보면요. 여기 계속 고점에 놓여져 있어요. 한번 빠지는 듯 했어요. 근데 안 빠지고 있거든요. 탄소 배출권 가격 추이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자, 근데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국내에는 아직 이 탄소 배출권 시장이 있긴 한데 뭔가 아직 정립이 뭐라 그럴까 좀 분위기가 안 잡혔다고 할까? 확립이 안 된 느낌이에요. 국내는. 근데 그 분위기도 좀 잡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을 제가 작년부터 해서 정말 많이 말씀드렸어요. 작년 거의 여름부터 해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에코프로 HN, 태경 BK, 그린 케미컬, TK 요거 제가 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인데 지금도 흐름을 타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솔직히 조금 아쉽기는 해. 왜냐하면 에코프로 라인으로 붙어버려가지고 약간 상승한 경향이 강해요. 네. 탄소 배출권 매매, 환경 관련해서 매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실적도 그렇고요. 태경 같은 경우에도요. 온실가스에서 탄산칼슘을 만들어요. 현대 오일뱅크와 합작해가지고 일을 벌려놨는데 이게 조만간 발표할 것 같은데 발표를 안 해, 얘는.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근데 주가는 어마무시하게 가고 있어요. 오늘 좀 빠지긴 한 것 같은데. 자, 그린케미칼은 왜 거론을 올려놨냐? 얘는요. 탄소 배출권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항상 움직였던 대장주예요. 1등주였어요. 그래서 볼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TKG 캠프도 마찬가지로 조금 무겁긴 하지만 나쁘진 않은. 근데 여기서 제가 그래도 좀 주목을 하는 종목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다른 종목도 좋아하긴 하지만 이 종목을 상당히 좀 좋아하기는 해요. 에코프로 HN은. 믿진 않으시겠지만 제가 여기 서울경제에 오기 전에 잠깐 타방송에서 방송을 했었어요. 그때 여기 7월 중순부터 추천을 했었어요. 7월 거의 중순 말부터 해서 이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5만 원 아래에서는 그냥 무조건 사세요라고 입에 그냥 달고 살았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런 그림이 좀 나온 상황인데 근데 큰 추세에서 보건데 추이는 괜찮거든요. 네. 이제서야 한번 반등 나오는 거 박스권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해서 돌파하면서 상승 그림을 더 그릴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장기적 추세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우선 탄소 배출권 관련주에서는 최선호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기 하고 그리고 사실 실적도 보시면 네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2021년 매출 900억대에서 22년 2,100억대로 더블링했고요. 이익 자체 보시면 3배 올랐어요. 영업이익이요. 성장성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지는 기업이다. 그래서 역시나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은요. 태양광 관련이에요. 태양광은 종목이 굉장히 좀 많아요. 종목들이 좀 많은데 사실 꼭 봐야 될 종목들이라서 이렇게 짚어드리고 제가 보는 것은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좀 보고 있긴 한데 하나솔루션이랑 OCI랑 해가 좀 봐드릴게요. 요즘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이슈는 많이 되는데 주가가 갈 것 같은데 시장에서 많이 좋다고 막 떠들긴 하는데 지금 되게 잠잠하잖아요. 조용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상 이거를 하나솔루션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은 태양광 무조건 OCI였잖아요. OCI가 잘 가고 있는데 이거를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종목들을 보건데 다만 이제 어떤 종목을 선택하냐인데 대형주 쪽으로 보신다면 하나솔루션도 괜찮아요. 큰 바닥을 좀 그리면서 주가가 돌려 세울 거로 판단을 하고요. 이 대형 추세 바닥 차트 보세요. 이 대형 추세 바닥에서도 하나, 둘, 세 번째 바닥 그리면서 다시 반등 채비를 하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주가가요. 어떤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냐면
여기서 이제 바닥에서 치우가면서 가다가 요런 뭉텅이 자금들 몰려있는 데 있죠. 이 정도 구간까지 일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가격적으로는 6만 3천 원, 4천 원대까지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장성에 대해서 베팅을 할 때 외인과 기관들 입장에서 딱히 부담이 없는 종목인 거지. 근데 제가 그 탑픽으로 이제 보고 있는 종목으로 하자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네. 얘도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한동안 횡보를 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 당연히 괜찮죠. 이 자리에서 이제 한번 레벨업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조금 기다려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은 주가가 꽤나 한 5, 6개월 정도 안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한번 레벨업한 이후에. 그럼 여기서 이제 보통 이 박스권 자체를 어떻게 해요? 네, 치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큰 파동을 그리고 가면서 이런 고점 자체를 돌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른값 하지 않을까 좀 판단이 좀 들었고, 요 종목이 저는 그래도 태양광 쪽에서는 하나솔루션이랑 요거랑 같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해상풍력인데, 해상풍력은 사실 종목들이 많아요. 뭐 태양광도 많지만 CS윈드 대표적인 종목이죠. 동국 SNC도 그렇고요, 유니슨도 그렇고 대표적인 종목들이잖아요. 거기에 저는 SK 오션 플랜트를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좀 볼게요. CS윈드는 말하면 뭐예요? 최근에 주가 너무나 잘 가고 있죠? 바닥 딱 그려주면서 갔다가 바닥 그려주면서 창창창 튀면서 전고점 자리 넘어가는 그림들이 현재 형성이 좀 되고 있어요. 오늘도 시장 그렇게 안 좋았지만 3% 이상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동국 SNC도 보시면요, 이런 바닥에서 반등 시도를 조금씩은 좀 하는 듯한 그림인데 사실 차트 모양 보면은 좀 답답하긴 해요. 유닛은 어떤가요? 유닛은 보면은, 자, 유닛은 차트 보세요. 굉장히 흘러내렸죠. 근데 확대하면요, 최근에 돌려세우고 있어요. 오늘 시장이 좀 안 좋긴 했지만 최근에 차트 모양새는 돌려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나마 거래량을 좀 보자면 아주 미세하게나마 거래량 자체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돼요. 그죠? 보이시죠? 약간씩, 그죠? 거기에 차트까지 약간 돌리고요. 이평선 밀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이쁜 차트예요, 유니슨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 일시적으로 돌리더라도 꽤나 반등이 나오거든요. 자, 근데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주목하셔야 될 게, 시장은 지금요 2차 전지를 계속 보고 갈 수만 없어요. 뭔가 외인이든 기관이든 시선 쏠림이 나와줘야 돼요. 어디론가 지금 들어가 줘야 된다고요. 제가 이제 조선도 얘기했었고 뭐 반도체도 얘기했고 했는데,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조정 나오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건 맞지만 이런 뭔가 풍력이나 태양광도 봐야 되거든요, 기관 입장에서는. 거기에 사실 뭔가 좀 더 가파르게 오를 만한 것들, 우리 돈 많은 뭐 형님들, 부티크분들, 자금 많은 개인분들 뭔가를 덤벼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맞춰봤을 때 태양광과 풍력은 참 대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니슨 같은 경우도 보시면 좋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 네, SK 오션 플랜트를 좀 보고 있긴 해요. 크게 계속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장성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제 작은 종목들을 선호하지는 않아요. 특히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그리고 이제 거래하기 편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호가창 두껍고 바닥에 있고 실적 좋고 성장성 좋고 이름 좋고 SK 붙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한 번씩 또 튀고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실 한 차례 좀 먼저 시장에서 뭐 IRA 관련해서 태양광, 풍력 얘기, 해상 풍력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아직은 약간 바람은 안 불고 있어요. 근데 그게 조만간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올 거라 보기 때문에 꼭 주목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차트상으로는 이 풍력 쪽 관련해서 유닛은 차트 되게 이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는 원픽으로는 SK 오션 플랜트
요 종목이 한번 좀 어떨까?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분위기가 시장이 조금 바뀌어요.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미리 예측은 하긴 했는데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오늘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것 같긴 한데 걱정은 기우예요, 여러분. 기회로 삼으셔야 되고요. 정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악재 상황 크게 발생하지 않아요. 않으니까 차분하게 대응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해서 시장은 다시 이쪽 해상풍력이나 태양광 쪽, 특히나 해상풍력 쪽이 아직 안 갔기 때문에요. 시장이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해 보시는 좀 하루가 되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짧게나마 요 강의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힌트를 방송에서 마구마구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이 그러면 보면 좋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텐데 강의 들어보셨으면 인사이트 충분히 얻어가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나는 그래도 어떤 종목이 특정하게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에서 안내를 드릴 텐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보이시죠? 지금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요. 이 QR코드 화면에 갖다 대시기만 하더라도 QR코드 옆에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지 순서대로 저희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자세한 내용 보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 보시죠.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노란톡 안내까지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의를 뒤로 하고 종목 상담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방향을 알려드렸는데 내가 지금 물려있는 종목 때문에 갈아타질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생방송 이 시간을 통해서 종목 상담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문자 상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인데요. 동국제약 가지고 있습니다. 16,000원에 5% 들고 있어요라고 보내주셨는데 3만 원 넘던 주식이 반토막까지 좀 빠지길래 이때다 싶어서 매수를 했는데 점점점까지 왔어요. 오늘 종가가 15,290원입니다만 다행히 큰 손실은 아닌 듯합니다. 16,000원에 사셨다고 하니까 5% 비중도 크지 않아요. 만약에 동국제약 들고 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좀 솔루션 해볼까요? 전문가님 기다릴까요? 5%. 사자마자 오르길 바라시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더 사세요. 뭘 사자마자 오르길 바라요, 주식을.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동국제약 재무추이창 보면은 매출이요. 단 한 번도 거꾸로 간 적이 없어요.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작년 사상 최대 매출 나왔단 말이에요. 이익도 나쁘지 않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괜찮을 거고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많이 빠졌어요. 반토막, 네, 대응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고요. 자, 차트 10년 추세예요. 10년 추세 바닥이에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매수하신 가격이요. 얼추 확대해 볼까요? 한 16,000원 아래 자리는 그냥 매수 자리였던 게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수를 잘하신 거예요. 못한 게 아니고 잘하신 거고 제가 지금 시장 어떻게 된다 말씀드렸어요. 큰 흔들림 없을 거라 말씀드렸죠.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고요. 시장이 아무리 빠져봤자 별로 안 빠져요. 근데 종목이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시장이 빠지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하는 존버라고 하잖아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는 비중이 좀 작다고 봐요.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과감하게 실으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빠지면 빠질수록 비중을 더 늘려보세요. 그래서 단가 낮추세요. 좀 걱정되시면. 5%의 동국제강 과감하게 베팅 잘하셨어요. 단가도 괜찮고. 근데 정말 동국제강 저기 위에 계신 분들 2만 원대 이상 수두룩 빽빽하거든요. 예. 이게 상당거리 안 돼요. 걱정 마시고 네. 홀딩해 보세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매수가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요. 오히려 차근차근 모아가면 더 좋을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동국제약 여기까지 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죠. 5535님께서 보내주셨는데 CJCGV 가지고 있습니다. 19,400원에 15% 들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최근에 아바타, 슬램덩크 영화 히트작이 많았는데 리오프닝 수혜를 왜 이 종목은 못 받고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영화관 가서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정관님? 한숨 쉬지 마시고. 아바타를 봤는데 네, 전 슬램덩크 봤거든요. 슬램덩크도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보셨어요? 아니요, TV 나오면 보려고. 뭐야. 그런 영화는 이제 그러니까 영화관을 안 가시니까 주가가 안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네. 아니 CJCGV를 저도 이때 당시 좋게 봤어요. 왜냐하면은 작년 말에 굉장히 좋게 봤는 게 대작들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맞춰서 실적도 개선 사항이 있었어요. 1분기, 2분기 올해 계속 이제 실적이 괜찮아지거든요. 근데 주가 가다가 꺾이는 거야. 이때부터 꺾이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짜증이 났어요. 내가 잘못 봤나? 너무 짧게 봤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들어갔다가 손절치긴 했어요. 왜 꺾이니까. 아무리 좋아도 꺾이면 손절 쳐야 되니까 수익 매매할 때는. 근데 최근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보면 차트가 이래요. 이런 큰 차트 하락 흐름이었는데 바닥을 한번 10월 달에 다지고 나서 급등 나왔다가 다시 바닥을 한번 다지고 있어요. 여기 바닥을 다지고 있어요. 바닥을 열심히 탕탕탕탕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 바닥에서 이렇게 바닥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종목이 한번 튀기 시작하면은 전고점을요 가뿐히 넘어갑니다. 근데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이런 흐름이 나와요. 바닥 다졌다가 여기서 팡 이렇게 튀어가요. 뭘로요? 성장성, 실적 이슈, 리오프닝 이슈 다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안타까운 것은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다가 약간 조금 소외가 됐어요. 시장에서. 원체 다른 종목들이 잘 가다가 소외가 된 건 맞는데 이런 약간 중형주들이요. 이제 천천히 주목을 받는 시기가 와요. 시장이 좀 이번에 단기 하락 포인트 끝난 다음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은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고요. 거기에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있죠. 이 CJ, CGV 같은 경우 다시 주목받을 거고요. 뭐 받을까요? 안 갔던 거. 아시아나항공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주목받고 약간 중형, 대형 그 어중간한 그 사이 위치한 누구나 아는 종목들 있죠. 이런 거 있죠.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요. 그러면 저도 상황 보다가 반등 나오면 저도 베팅 할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여기 라인 잡아드렸죠? 22,000원 이상 가는 거 우선 보시는 게 맞습니다. 22,000원 이상 가는 거 볼 때까지는 우선은 뭐 한다? 홀딩하시고 가져가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CGV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고 또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시니까 그리고 또 이외에도 CJ CGV처럼 또 아시아나처럼 이렇게 리오프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종목들에 대한 코멘트도 남겨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죠. 뒷자리 4811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지노맨 컴퍼니 가지고 있습니다. 지노맨 컴퍼니. 자, 24,350원에 굉장히 정확하게 보내주셨어요. 15% 들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떤 기업인고 하니 인체 마이크로 바이옴을 기반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연구 이런 것들 개발하는 기업이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지노맨 컴퍼니 오늘만 하더라도 7%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해볼까요, 전문가님? 오늘뿐만이 아니라 어머, 그냥, 그러네요. 예, 매수하신 단가가 24,000원. 네. 저때 따라잡으신 걸까요? 이게 떨어질 때 사셨는지 그 그러니까. 전에 사셨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지금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해 주세요. 우선은 전에 사셨을 경우에는 지금 몇 번의 칼날이 떨어졌는데 이거 매도 안 하신 거면은 심각하게 다시 한번 차트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최근에 잡으셨다면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네. 떨어지는 칼날에 매수하셨던 것 자체도 문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사신 것 같아요. 떨어질 때 사람들 잘 안 사거든요, 사실. 그렇죠. 올라갈 때 따라가시니까 요때 사신 것 같은데 이게 공시사항 보면은 전환사채 발행을 했어요. 금액적으로 이제 230억 4월 7일 날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사실 당장에 있어서 악재거리는 아니에요. 1년 뒤에 오버행 이슈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만 이게 과연 다시 어떤 특정한 이슈를 맞고서 좀 반등을 좀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지노맨 컴퍼니는요. 지금 이 짧은 시간을 가지고 상담을 해드릴 수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차트밖에 볼 수가 없고 상황상 그다음에 공시 잠깐 받고 그다음에 실적인데 뭐 실적까지 얘기할 건 없잖아요. 사실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차트 분위기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종목은 보통 최소한 15분 정도는 상담해드려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나마 짧게나마 봐드릴게요. 제가 재무제표 뜯어보고 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공시 받아야 돼. 이런 거는 봐야 되는데 죄송해요. 자, 우선은 바닥부터 해서 18,000원짜리부터 해서 반등을 시작했는데 여기 자리 보시면요. 기술적인 부분 말씀드릴게요. 3월에 한번 급등 나왔다가 빠졌던 자리가 얼마냐면 22,000원쯤 돼요. 22,000원짜리. 여기 자리가 1차 지지선 자리였어요. 근데 어제 깼다가 살짝 올려놓고 오늘 완전 깨버렸거든요. 이런 경우는 조금 안타깝게도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열려 있어요. 예. 그래서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면 이게 나름 바닥 자리야. 18,000원대, 19,000원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또 시장도 지금 약간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각오는 좀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장기적인 추세로 나는 이 회사를 믿고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물을 언제 타셔야 되냐면 18,000원대 오면 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답이 없어요. 떨어지는 거 좀 더 보시고 대응하셔야 된다 말씀드릴 테니까 18,000원대 오시면 물을 타시던가 아니면 추가 하락 나면 빠르게 손절하시는 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대안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봐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상 저희가 여기까지 마무리를 좀 했고요.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는 노란톡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또 안내해드린다고 하니까 지금 QR코드 통해서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 전문가님은 여기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